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월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주간 전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기 전에 8월 비공개 채널,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마감이 되었으며 지금 이번 주부터 9월 매주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이 시작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으며 지난 8월 한 달간 단타 수익 같은 경우는 AMD, 아마존, 일라이릴리, 쿠팡, 디즈니, YANG, 팔로알토,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발표 전 매도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익절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는 본격적인 9월 거래를 시작하면서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매매를 보면 애플이 6%대 상승, 엔비디아 5.41%, AMD가 7%, 어도비가 7.27%, 구글이 4.67% 이렇게 각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는 지금 현재 지난 한 주 동안 1.4% 상승, 나스닥 지수가 3.2% 오르면서 7월 이후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지난주에 2.5% 오르며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의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가 강세 추진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간 여름 조정을 겪었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부터 반등의 조짐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했습니다. 제가 50일 이동 평균선 QQQ ETF 기준으로 하락할 때 조심해야 된다,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락 이후 횡보를 한 후 다시 양대 장봉과 함께 상승하면서 돌파를 하였고, 이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온 부분입니다. SPI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 이동 평균선 하락 돌파 후 횡보 한 1, 2주 정도 횡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장대 양봉 이후에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시경제적 여건도 증시 강세를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뜨거웠던 고용시장은 서서히 둔화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8월 미국의 실업률이 3.8%로 보고 있으며 약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예측치의 3.5%보다 0.3%나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8만 7천 건으로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신규 고용 건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8월 고용 증가 여파를 상쇄했습니다. 8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8월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08달러 오른 33.82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2%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8월 고용보고서에서 높아진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완만한 임금 상승률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적당히 냉각하면서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을 정도만 노동시장을 살짝 둔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패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7월 근원지표 PCE 가격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조금 더 올랐지만 예상 추세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지난주 고용과 물가지표가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94%로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달 중순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만 예상 수준으로 확인되면 연준이 무리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이 되면서 악재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드워치 기준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0.25%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았었는데, 지금 다시 11월 FOMC 회의에서
64.6%, 61.9%로 동결 확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라면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4일 미국은 노동절로 뉴욕 금융거래시장은 휴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거래일만 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름휴가를 떠났던 월가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대거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이번 주부터 가을과 연말까지 굵직한 포지션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9월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가의 분석기관 CFRA가 1945년부터 뉴욕 증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은 1년 중 S&P 500 지수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낸 달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컨트리 가든은 가까스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주요 외세는 소식통을 통해 비구이 위안의 채권단이 39억 위안 상당의 회사채 상환 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약간은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을 한 번 더 간단히 살펴보면 9월 4일에는 미국, 캐나다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며 장후에는 트립닷컴의 실적 발표, 그리고 9월 5일 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지수 발표, 호주의 통화정책회의 발표, 그리고 G스케일러 등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수요일에는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 지수, 마켓 서비스업 PMI가 확정치가 발표가 되며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장후에는 게임스탑, C3AI, 아메리칸 이글, 차지포인트 등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에는 노동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 확정치 발표, 그리고 윌리엄스 뉴욕 연은의 발언, 그리고 버스틱 애틀랜타 연은의 발언이 있으며 도큐사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9월 8일 금요일에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발표,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인도에서 9월 9일과 9월 10일에 진행이 됩니다. 일단 지난 한 주간 증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 50일 이평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9월 13일까지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9월 13일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이제 9월 13일 8월 CPI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